이 등기부에다가요, 등기가 뭐죠? 공적인 장부를 게시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고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요, 갑이라고 등기하게 되면요,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갑에서 을로 이렇게 무슨 등기죠? 1번은 보존 등기죠. 첫머리 하는 등기니까. 그럼 2번 등기는 뭐죠? 이전 등기라고 하죠. 이전 등기. 그럼 이전 등기인데 2번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위조가 됐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이것이 유효다 무효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보통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보통은요, 병은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알겠죠?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가는 거죠. 이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 말이죠. 이것을 원래 등기가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고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무효인데 병 앞으로 됐죠. 공신의 원칙. 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알겠죠?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냐? 내가 이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으니까 그냥 소유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부정한다? 그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은 당연히 소유자가 아니죠. 을은 등기가 위조됐으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등기가 어떤 이유로 갑에서 을로 등기가 불법한 목적으로 이전이 됐다. 이전이 됐다 할지라도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지금부터 봐봐. 등기는 글씨 안 보여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말하고, 효력 전송 요건이란 말하고, 이 발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성립이죠.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죠. 이 전송 요건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자가 되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병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신 원칙을 부정할 때 만약에 등기는 효력 전송 요건이다 그래버리면, 등기가 지금 무효든 말든 병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다른 말로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죠. 등기를 왜 하니? 그랬더니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는 언제 필요하냐?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했잖아요. 그런데 갑이 스스로 원해서 을 앞으로 등기한 게 아니죠. 그럼 을의 등기는 무효죠? 무효면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전송 요건을, 그러면 을 앞으로 갑 앞으로 계속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설령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알겠죠?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돼. 그때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무슨 요건이 아니다? 전송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는 효력 전송 요건이다 아니다. 알겠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동산의 경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여 동산의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여 양수인 병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신의 원칙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나도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특별 규정이 뭐다? 첫 번째가 107, 108, 109, 110조. 두 번째가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제3자. 알겠죠? 이런 경우가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보냐? 진정명의회복을 한번 보죠. 진정명의회복. 자, 진정명의회복이란 건 뭐냐? 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랬죠. 자, 갑에서 을로 등기돼 있죠. 그런데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됐어. 그럼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전속 요건이 아니죠. 비록 을 앞으로 등기가 돼서 이 등기로 위조가 돼서 무효죠. 그러면은 누가 소유자다? 갑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그러면요, 이 을의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등기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무슨 등기하면 된다? 말소하면 돼. 그러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여전히 갑이. 그래서 을의 등기는 말소 대상이 돼.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있는데, 봐봐. 이 등기를 말소하면 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 앞으로 가죠. 그렇지 말고 말소하니 뭘 말소를 해. 그냥 을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하면 되지. 현재 등기 명의자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하면 되지. 현재 등기 명의자한테. 우리가요, 만약에 이런 봐봐. 우리가 말소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1번 갑인데요, 2번 을이 위조했고 3번 병한테 팔고 4번 정한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을의 등기가 무효면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나 정도 다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럼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말소해야 돼. 하나하나 이렇게 말소해야 돼. 얼마나 복잡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래야지만 이 갑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현재 등기 명의자 정한테 이 갑이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것을 진정명의 회복이다, 이런 말이죠. 진정명의 회복은 내가 소유자니 등기가 내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가 지금 다른 사람 앞으로 잘못 갔으니 그 등기를 돌려달라, 이 말이죠. 어떻게 돌려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한테 이전 등기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는 말은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는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등기를 내가 찾아오겠다는 거죠. 그것을 뭐란다? 진정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어떻게 찾아온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다? 말소를 원인으로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할 수도 있고,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말소 등기하면 다 말소해야 되죠? 그런데 진정명의 회복은 누구한테만 하면 된다? 현재 등기 명의자한테 하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자, 요 현재 소유자 갑이 하는 것이다. 그 여기서 이제 갑하고 을하고 그렇게 됐죠? 자, 갑하고 을 있으면 을의 등기를 이렇게 말소하면 되죠? 이걸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을의 등기가 불법 말소됐죠. 이번에는 을의 등기가요, 불법으로 말소됐다. 그럼 우리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회복은 불법 말소가 됐을 때 말소 회복을 해. 자진해서 말소하면 말소 회복 안 돼요. 이렇게 불법으로 말소해서 어떤 놈이 말소를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럼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강의 듣고 있네요. 알겠죠? 말소 당시 소유자. 자, 요 1번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설령 갑의 을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중요하죠? 봐봐요. 갑이 소유자인데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이주가 돼서 갔죠? 그래도 갑이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인데 을의 등기는 누군가가 불법으로 말소했죠? 그럼 불법으로 말소한다는 말은 현재 을 앞으로 등기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말소한다? 말소 회복을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갑에게 청구한다. 그럼 말소 회복을 하게 되면 순위는 몇 번이 되는 것이다? 종전 등기의 순위. 아까 우리 종전 순위 등기 3번 했잖아요. 종전 등기의 순위다, 이렇게. 종전 등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여기 강의 노트 16페이지 봐봐. 강의 노트 여러분요, 그러면 보충 이하로 준 거 있죠? 16페이지 맨 위에 등기 소리, 등기 봐봐. 말소 등기의 기재래. 말소 등기에서 2, 3, 4, 5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됐어? 6이 아니고 몇 번이 됐어? 3번. 왜? 3번이 불법으로 말소됐다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당시 순위를 유지한다고. 그럼 말소 당시 순위가 몇 번이었죠? 16페이지요. 맨 위에 말소 회복 등기 기재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야. 밑에 3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을 하고, 순위는 말소 당시, 그 말소 당시 순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별것도 아니죠. 자요,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거 뭐냐? 자,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란 말이에요.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 그러면 을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면 어떤다?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요, 이것을 말소할 수 있죠. 말소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을의 등기 말소하면 되죠, 이렇게요. 그럼 누구한테 등기 회복한다?
갑에게 등기 회복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누구한테 한다? 현재 등기 명의자. 누구한테? 을에게. 을에게.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인데요, 이것을 갑이요, 갑에서 을에서 갑으로, 현재 등기 명의자 을에서 갑으로 등기하는 것을 진정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 이전 등기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나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말소. 그런데 봐봐, 그러니까 둘 다가 뭐죠? 둘 다가 말소하면 갑한테 등기가 가고 이전 등기도 갑한테 오죠. 둘 다 갑한테 등기를 찾아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일한테 의뢰 등기 말소해달라고 소송해서 패소했어. 패소했단 말은 더 이상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니까 진정명의 회복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등기는 효력 발생이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누가? 현재 소유자인 갑이, 현재 소유자인 갑이 행사하는 거예요. 즉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따가요, 등기 청권에서 채권적 청권, 물권적 청권 그런 걸 본단 말이죠. 그때 봤을 때 그 뭐죠? 진정명의 회복은 물권적 청권에 속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진정명의는 현재 소유자가 행사해.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렇게. 4번, 진정명의는 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이 아니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할 때는 여러분 뭐가 필요가 없느냐? 검인계약서 필요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 없어. 농지증 필요 없어.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내 등기를 찾아오겠다는 거잖아요.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 그래, 여러분요, 진정명의 회복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계약이 아니니까. 을과 병이 공동 신청의 원칙이에요. 을과 병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왜냐하면 을에서 병으로 무슨 등기하니까? 이전 등기니까. 이전 등기는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공동 신청. 그런데 을이 승낙서를 첨부하면 병이 단독으로 할 수,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이렇게. 현재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하고, 현재 등기 명인, 현재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한다. 이것만 중요해. 누구를 상대로 한다? 을을 상대로 한다. 이것을 진정 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했죠? 1번, 2번, 3번만 했잖아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1번, 2번 중요하지 않으니까 1번, 2번, 3번을 하는데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2020년에 등기원이 뭐다?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등기원이 매매 이런 것들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자, 이제 이번에는 뭘 보냐? 이중 보존 등기를 봐봐. 그럼요, 지금부터는 이것은 우리 민법도 시험범위고 다 시험범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로 보시면 거기 이중 보존 등기에서 여러분 18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셔요. 알겠죠? 자, 이중 보존 등기는 뭐죠?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돼. 하나가. 자, 판례상은요, 판례는 뭐냐면 소유자가 동일하냐 아니냐로 따져.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준으로요,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해. 무슨 말이냐? 여기요, 여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1번 이렇게 갑이고요, 여기 2번도 이렇게, 여기도 또 갑에 등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건물은 하나인데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3일이에요. 그러면 어느 등기가 유효해요? 등기가 이러면 절차로 간 것은 먼저 된 등기가 유효, 먼저. 그래서 2월 1일이 유효해요. 2월 1일이 유효라고. 알겠죠? 그래서 먼저 동일하면은 먼저 선 등기가 유효이고 후 등기는 폐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후 등기를 무효고 폐시하니까 후 등기를 기초로 등기 후 취득시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등기가 끝나면 폐시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문을 딱 닫아버려. 그러니까 등기 후 더 이상 거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등기 후 취득시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이 다르다, 이 말이지. 여기는요 갑이고 여기는요 A란 말이에요. A.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가 먼저 된 등기죠? 여기가 2월 1일이 먼저죠? 이 먼저 된 선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봐. 선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봐. 선 등기가 유효죠? 그러면은 A 등기 후 등기는 무효가 되고, 선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A 등기 후 등기가 유효가 봐. 그러니까요, 등기 명자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선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봐. 만약에 무효이면 선 등기를 폐지하고 후 등기가 유효고, 만약에 선 등기가 유효이면요, 유효이면은 어떻게 된다?
이때는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를 폐쇄를 해.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민법상의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공시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와. 토지에 대해서. 알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등기 명작을 상대로 해서 판단하는데 규칙 있죠. 등기 규칙. 여러분 공시법에서 배웠죠. 등기 규칙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또 따로 있는데 또 이 소유자 동일성 여부는 최종 소유자 토지는 등기 규칙. 여러분 규칙은 여러분 시험에 나오죠. 예규는 시험에 안 나오도 규칙은 시험에 나와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요 소유자 동일성 여부를 최종 소유자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따져. 알겠죠? 토지에서는. 그 다음에 최종 소유자가 똑같으면 어떻게 하나? 똑같아요. 둘 다 똑같다. 여기 둘 다 똑같으면 원칙은요 선등기를 존치하고 후등기. 왜? 절차니까 순서를 따지니까 먼저 된 등기가 유효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이해적으로 선등기에 이해관계는 없고 후등기에는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선등기를 폐쇄. 이해관계에 있는 것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것이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최종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죠. 이거 골치 아프죠. 최종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 A 등기는 갑이 최종이야. B 등기는 갑에서 을로가 있죠. 그럼 누가 있죠? 지금 여기는 A 갑이 최종인데 여기는 갑에서 다시 을로 또 등기가 이전됐죠. 그럼 무슨 등기가 유효냐? B 등기가 유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A 등기 용지가 후 등기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일 때는 A 등기 용지를 폐쇄를 해. 이건 여러분요 등기 규칙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등기법에서는 배웠잖아요. 규칙에 관한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 민법은 등기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등기 명자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보존 등기. 우리는 보존 등기를 봐. 1번 등기가 동일하냐 동일하냐. 그러면 동일하면 선등기가 유효. 동일하지 않으면 선등기가 유효면은 후등기가 무효. 선등기가 무효면 후등기가 유효.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규칙에서 토지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또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는 뭐라고 하냐? 최종 소유자가 누구냐를 최종적으로 소유자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 최종 소유자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이 말이죠. 등기부가 두 개인데 최종 소유자가 등기부가 두 개인데 우리는 판례는 1번 보존 등기가 누구냐를 따졌죠. 여기는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누구를 가지고 따져. 최종적으로 등기부 소유자가 동일하면은 선등기가 유효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다르면은요 다른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있냐 그놈이 먼저고. 알겠죠? 간단하죠? 최종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하는데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면 당연히 절차법이니까 동일하니까 선등기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된다? 뭘 가지고 따진다? 먼저 등기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규칙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은 민법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부동산 등기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알겠죠? 자요. 여기 건물. 여기 이쪽 봐봐. 여기 여러분 봐봐.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등기 예규에 나왔어요. 예규에. 그러니까 예규에 내가 적어놨죠. 근데 이 예규는 시험에 여러분 우리 시험은 안 나와. 예규는. 우리는 규칙까지만 시험에 나와. 여기는 법무사 시험 같은데 예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 토지에 관한 것만 따지면 된다. 등기법에서는. 그런데 우리 민법상으로는요. 보존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이렇게만 따진다. 동일하다.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선등기가 유효면 후등기는 무효. 선등기가 무효면 후등기가 유효. 이렇게 가는 것이다. 간단하게.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는 등기 청구권이죠. 아까 우리 등기 청구권 이건 시험에 이제 나왔었는데요. 자,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의의는 뭐죠? 누구한테?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알겠죠? 그래서 타방이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뭐라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알겠죠? 매수인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은 뭐죠? 이러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매수인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채권적하고 물권적은 어떻게 나누냐? 채권적하고 물권적은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채권적은 현재 이 사람이 물권적 아니에요. 물권적 아닌데 등기하면은 물권자가 돼. 이것을 그러면 현재는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죠.
아직은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물권 등기를 청구해가지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그래. 이 사람 물권자군요. 이 사람이 현재 이 사람이 물권자예요. 현재 저당권자, 현재 저당권자, 현재 뭐 소유자. 아까 우리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권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은 물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이 무효예요. 그러면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로 청구하겠죠. 말소. 그러면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물권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냐?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판단이 돼. 아니 진짜로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공부하잖아요. 이러면 6, 7월 달 되면 자연스럽게 판단이 돼. 그 사람, 이 사람 누구죠? 소유자인데 아닌데 이렇게. 매수인 지금 현재 소유자 아니에요? 매수인은? 아니죠. 뭐래야 소유자가 돼? 등기야. 그러니까 아직 소유자가 아니고 물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채권은 원래 10년의 소멸시효가 돼. 그런데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한다.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한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했다. 그래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좀 이따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우리가 60년도에 우리 민법이 이전에는 의사주의였어요. 의사주의는 말만 하면 소유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6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형식주의로 바뀌었어.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조선부터 지금까지 60년대까지 59년 12월 30일까지요 그냥 이거 내 땅이면 내 땅이라고 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등기 아무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도 이거는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건 내 땅이래. 그런데 갑자기 법을 바꿔서 등기 안 하면 자기 땅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뭐를 했냐, 기간을 줬어. 기간을 3년 안에 등기해라. 아무도 등기 안 한 거예요. 알았죠? 왜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왜 등기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등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 했냐, 만약에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인정 안 한다고 그랬어. 그래도 아무도 안 해. 1년 연기하고 1년 연기하고 1년 연기해서 6년간 연기를 했어. 그래도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뭐라 했냐, 이제는 더 이상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땅이 이제 이 땅들은 온 동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에 그 사자들이 이제 판을 친 거예요. 보니까 땅들은 많은데 등기된 땅은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온 천지에 주워 먹을 땅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 사자들이 가가지고 이것도 내 거다 저것도 내 거다 다 막 등기를 신청해 자기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를 소송이 들어오니까 법원에서는 이 사람한테 통지할 거 아니에요. 와봐라. 자기 땅이라 우기인데 너 땅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갔죠. 갔는데 보니까 이 갑이라는 놈은 아주 나쁜 놈이고 의리한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조상 다 대대로 지금 2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등기 안 하면 소유권을 인정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법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놈을 사자한테 이 땅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죠. 그 사람한테. 당신 그러면 왜 등기 않고 지금까지 뭐 했어? 그러니까 나 열심히 좀 농사 지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뭐라 했냐, 원래는 10년 안에 등기를 해야 돼. 알겠지? 10년 안에. 이제 꼼수 부린 거지. 여기서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10년 안에 등기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등기해야 되는데 계속 뭘 하고 있다? 농사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 안 해. 아직 괜찮아. 그럼 언제 등기하면 되냐?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10년 안에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 아직도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너 등기해? 그럼 등기해 줄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대부분 판례예요. 그런데 이 사람 문제는 뭐냐면 살고 있다가 등기 안 하고 다시 판 거야, 땅을. 왜? 옛날에 그걸 다 팔았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땅을 팔아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죠. 내 거니까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사람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 언제부터 10년?
실할 때부터 10년이다. 그런데 점유를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한다. 소멸시효를 진행하지 않고 그것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자, 부동산 환매라든가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럼 가등기, 이런 가등기는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요? 번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번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니까 소유자가 되려면 번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채권적 청권이다. 중간생각 등기, 여기 갑에서 을 앞으로, 을에서 병으로, 그래서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해주기로 했어. 현재 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해야. 그러니까 등기해야 소유자니까 최종 양수일의 등기 청권은 채권적 청권이다.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우리 법에는 점유취득시효,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해도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돼. 등기해야. 그럼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해야 소유자. 그래서 채권적 청권이다 이 말이죠. 이거 암기해야 돼. 알겠죠? 가등기, 여기 번등기, 중간생략 등기, 점유취득시효. 특히 점유취득시효 잘 봐. 알겠죠? 매수인, 이것은 채권적 청권이다. 아시겠죠? 암기하라고. 자, 그다음 물권적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그럼 실체관계가 뭐예요? 이걸 알아야지. 실체관계가 뭐예요? 실체관계가 뭐냐고. 이걸 알아야죠. 시험을 문제를 풀죠. 실체관계가 뭐죠? 오케이, 알았어. 여러분, 그럼 등기는 뭐죠? 등기. 여러분, 등기법 배웠어요. 여러분, 등기법 지금 강의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요. 양심적이에요. 다른 데 가면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보통. 알겠어요? 아직 안 들어갔다고. 자,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그러면 등기가 무엇인지 배웠겠네요. 등기가 뭐죠? 등기는 그런 것이죠. 등기라는 것은 현재예요. 권리 상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등기다. 판례가 대법원이 그렇게 얘기했어. 현재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러면 이게 현재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야 돼? 갑 앞으로. 을이면 을 앞으로. 이해됐나요? 그것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문제는 뭐죠? 이 권리를 뭐라고 하죠?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이것을 실체관계라고 그래. 실체관계라고 그래. 알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강의 노트 가지고 계세요? 강의 노트? 오케이. 강의 노트. 자, 첫 페이지 한번 펼까요? 첫 페이지. 너무 오래됐죠? 첫 페이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첫 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봐. 첫 페이지 그림. 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뭐라 그랬죠? 민법총칙 맨 위에 넘기면 자, 그림 보고 있어요? 01 법률관계와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아, 되어 있어? 그럼 참 다행이에요. 자, 거기 봤더니 맨 왼쪽 봐봐. 가운데 왼쪽. 권리 의무관계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관계. 아니, 그림의 맨 왼쪽. 권리 의무관계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관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관계. 이 권리 의무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다른 말로 실체법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다. 이렇게 실체. 권리를 실체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야, 도대체 너의 실체는 뭐냐? 이 실체 아니고, 알겠죠? 권리관계를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아니, 됐다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여기 좀 봐봐. 소유자죠?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야 된다? 갑 앞으로 돼 있어. 이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로 돼 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소유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공시가 등기란 말이죠. 소유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시가 지났나 봐요. 알겠죠? 노량진 수산시장 오후 5시네요.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했지. 을이. 그러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왜 갑이 소유자다? 그게 중요해.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우리가 위조해서 등기가 가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요,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권 행사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해. 왜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갑이. 그러니까 갑이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의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소유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 줄고 진정명 개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소유자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 취소나 해제가 되죠. 여러분 취소나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해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뭐 없이? 등기 없이 복귀해. 뭐가 되면요? 취소나 해제가 되죠. 취소나 해제되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 복귀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이때 말소할 때는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가 말소하죠. 소유자가 말소하니까 뭐라 한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죄송한데 그림 노트 한번 보실래요? 그림 노트 164페이지를 한번 봐봐. 그림 노트 164페이지.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했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을 앞으로요 3월 1일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을이 지금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인데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4월 1일 날 계약 해지했는데 2월 1일부터 그걸 소급이라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 소급해서 무효가 돼. 2월 1일부터. 그런데 봐봐요. 취소나 해지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해지를 하고 보니까 2월 1일부터 무효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등기는 지금 언제 됐죠? 3월 1일 날 됐죠. 그러면 계약이 무효인데 등기가 된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게 등기 없이 복귀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는데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래.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지. 꼭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이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하죠. 말소를 뭘 한다?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그래. 원상대로 회복시켜라 이 말이죠. 원상회복. 말소를. 그럼 누가 말소를 한다? 누가 등기를 말소한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갑이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요 164페이지 두 번째 칸의 맨 옆에 제3적 소급 무효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칸의 맨 밑에 소급 무효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 아니에요. 2월 1일인데 4월 1일이 아니고 2월 1일 알겠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 을 앞으로 등기했죠.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1일 계약 해지가 되죠. 그러면 언제부터 무효이다? 2월 1일부터 무효이다. 그래서 갑과 을에서 4월 1일을 2월 1일로 바꾸라고 갑과 을을 체결할 때 알겠죠?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럼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갑에게 복귀하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데 지금 현재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을 앞으로. 이걸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자니까 이것을 말한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봐봐. 재밌는 말이죠. 2번 저당권자잖아요. 2번 저당권자가 무효인 1번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하죠. 2번 저당권자 줄고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알겠죠? 그럼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이 나오죠. 실체관계 부합이란. 아까 우리 실체관계 부합 이미 얘기했어. 아까 실체관계는 뭐가 실체관계라고 했죠? 그것만 하면 돼. 이러면 이 등기법은 용어만 알아도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 등기는 뭐라고 했죠? 등기는 현재 무슨 상태? 권리 상태를 공시하죠. 공시가 등기잖아요.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실체관계죠.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은 맞아떨어지고 부합하지 않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갑이 소유자인데 갑 앞으로 등기돼 있어 부합한다 이 말이죠. 갑이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실체관계 부합 보시죠. 자요, 1번 등기는 현재, 여기 나왔네. 현재의 권리 상태, 실체관계를 나타낸다, 공시한다. 등기는 현재, 소유권, 권리, 실체관계를 공시한다.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이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내가 실체관계를 내가 쓰는 것이고
대부분이 등기는 현재 권리 상태를 공시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럼 여기 권리 상태가 실체 관계니까 내가 거기다가 첨삭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요 중간 생략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다. 봐봐. 자, 이 말이 그러면 실체 관계 부합이란 말은 이런 말 이때 써. 이때 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등기가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3번 병 앞으로. 지금 현재 누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돼?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이 병이죠? 병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을이 등기하지 않고 갑한테 뭐라냐?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해달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을은 등기 않고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직접 등기해. 아무튼 뭐 바로 가나 뭐로 가나 어디 가면 돼? 서울만 가면 되죠? 서울만 가면 되죠? 바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죠? 그걸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병 앞으로만 등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말한다. 등기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알겠죠? 최종 등기 명인한테, 최종 권리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된다. 그것을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그래. 한번 볼까요? 자, 갑하고 을하고요. 갑은 을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 그건 증여세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매매를 해.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어. 어차피 이 등기가 매매로 등기하든 증여로 등기하든 최종적으로 등기는 누구한테 가야 돼? 을한테 가야죠. 그래서 이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 그러면 항상 중단생략 등기하고 은닉행위가 꼭 나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은닉행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아, 배웠잖아요. 알겠죠? 그게 꼭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다? 등기 절차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라.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뭐가 있으면 된다?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실체관계니까요.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중간생략 등기. 두 번째, 위조문서. 위조문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위조문서의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위조문서 유효 무효? 위조문서가 왜 여러분 위조문서 하면 문서로 위조로 등기하면 무효죠. 아니 위조로 했는데 등기가 어떻게 유효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앞에가 무슨 말이 붙었다? 실체관계 이게 붙어서 유효죠. 여기 위조는 당연히 안 되죠. 위조하면 위조가 유효가 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고 북한 가가지고 위조 기술을 배워야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 이런 것이 봐.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1번 장부도 다 줬어. 근데 갑의 친구가 와가지고 을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 혹시 갑의 집 사지 않았어? 응, 샀지. 야, 근데 저기 부동산에 와가지고 자기 집 내놓던데 이렇게 얘기해. 아, 이놈이 이중매매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 이제 쫓아가죠. 쌍칼 들고 등기해달라고 하니까 뭐라 간다 걔가 배째라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로코 칼로 배째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걸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로 받아가서 등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 중간에 얘가 또 팔아버리면 또 말소 청구하고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어떻게 했다? 등기 서류를 뭘 해서? 위조해서 갑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졌다 이 말이죠. 알겠죠? 위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위조하면 안 돼. 그럼 봐봐. 1번 갑이야. 갑에서 을로 등기했는데 을의 등기가 위조해요. 그럼 이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을이 또 이제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 제기하겠죠. 판결문을 받아오면 자기 앞으로 다시 등기하겠네. 어차피 등기는 위조가 되든 판결이든 등기는 뭐가 등기예요?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등기 아니고 권리의 등기니까. 등기는 대장하고 등기부는 다른 거죠. 대장은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을.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 얘기하죠. 잘 모르니까. 지현 씨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있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머리 길고 항상 앞에 앉아있고 책받침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 표제부가 바로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이 표제부 사실은 권리가 아니라고요. 갑구하고 을구가 권리를 따지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냐? 그건 갑구하고 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을구는 저당권자가 누구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등기냐? 누구냐?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등기라고. 갑이냐 을이냐? 알겠죠? 그러니까 설령 위조를 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판결을 받아서 단독을 하면 또 을로 등기 올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이걸 말소를 해? 그냥 놔둬. 이렇게. 그걸 실천관계 부합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을은 등기를 위조했을 때는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했겠네요.
그건 형사처벌, 그건 공법상의 문제이고 우리 민법상으로는 유효로 보자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그러니까 문서 위조했으면 나쁜 사람이죠. 그래 나쁜 사람이니까 그건 형사처벌 받아. 그건 형법의 문제이고 공법의 문제이고 우리 민법상으로는 뭐로 본다? 유효로 본다.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렇게.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거나 대금 안불 전에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위조 서류에 의한 매수인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다. 무효인데 당연히 무효죠. 그런데 뭐를 하게 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이 말이지. 원래는 뭔데? 무효인데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증여 여기 나왔네. 증여 은닉행위 나왔네.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증여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실체관계 유효는 이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왔고 그냥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위조문서 그럼 무효예요. 무조건 무슨 말이 붙어야 돼? 사자성어 실체관계가 붙어야 돼. 실체관계가 알겠죠? 그러면 뭐? 유효. 알겠죠? 자 5번은요. 등기했죠?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알겠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쓸 데가 없으니까 하나 써놓은 것이고 좀 더 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건 용어 정리니까 지금 용어 정리하고 있어요. 알겠죠? 뭐 시간 얼마 안 됐잖아요. 자, 무효 등기 여러분 이게 어젯밤에다가 실장님은 아침에요 6시 반인가 7시까지인가 자료를 정리했더라고요. 나도 여러분 이거 기다리고 뭐 이거 이제 애니메이션 한다고 해가지고요 시간이 엄청 걸리고 또 문제집을 300문제 문제집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300문제 문제집을 만들어 출판사에서 하도 달라고 해가지고요 아무튼 다 못하기는 못했지만 그거 만들다가요 지금 정신없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무효등기 유형 잠깐만 보면 돼요. 왜냐면 용어 정리가 끝나면은요 지금 잠깐만요 무효등기 유형이니까 아마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무효등기 유형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무효등기 유형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부터 중과생략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 세 가지는요 이것은 이제 별도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등기 매수 법적 지위하고 중과생략 등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알죠? 그래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요. 무효 등기의 유형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 써봐. 무효행위의 추인. 우리 민법 총칙에서 무효행위 추인할 때 어제 잠깐 나왔었는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는 거 나왔었는데 그러면 뭐가 된다? 그것은 그때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왜냐하면 무효 등기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유효이다.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무효 등기 유용은요.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갑구하고 월급만 아니고 표제부는 유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제부 유용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것이에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알겠죠?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 알겠죠? 잘 보시면 여기 표제부 등기 유용 안 된다고 그랬죠? 표제부 등기 유용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이 안 돼. 왜 이것은 가서 이거 뭐 그냥 이건 애니메이션이 안 돼 있나 봐요. 자, 그냥 해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뭐냐면 하나 설명해야 되겠네. 지금요 갑이 의리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알지? 이 사람 채권자죠. 채권자가 지금 저당을 잡았잖아요. 의리 돈을 빌려 저당 잡았죠? 그럼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요. 갑이 돈을 1억을 갚죠. 갚으면은 저당권이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무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우리 아까 했었는데 186조냐 187조냐. 용익물권은 박스에 들은 거 기억 안 나요?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먼저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아까 187조에서 박스에서 보면 위에 칸에서는 4개 있고 밑에 칸에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 187조예요. 당연히 소멸해.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면 이 등기를 뭐를 해야 돼요? 말소해야죠. 그런데 말소하기 전에 이 등기를 다시 사용하기로 유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거 합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하려면 누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 이 등기가 유효인 것을 합의하려면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니까. 알겠죠? 이해관계 있으면 합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병이 등기를 가졌어. 원래 지금 의뢰 저당권 등기가 무효잖아요. 돈 다 갚아서. 그런데 무효인데 등기가 말소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병이 저당권 등기를 넘겨받은 거예요. 이전에 부기등기를 한 거예요. 저당권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등기가 이미 뭐죠? 무효죠? 등기가 무효인 등기를 아무리 유효인 등기로 믿었다고 할지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여기 1번 무효 등기 유효에 관한 묵시적 합의. 우리가 무효 등기 유효이라는 것은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여러분 추인이란 말은 뭐죠? 추인은 의사표시다. 여기 했죠?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는지 뭐하고서? 알고서. 어떻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하죠. 묵시적으로 한다. 그 묵시적인 합의라는 게 뭐냐 하면 묵시적. 그게 바로 뭐냐면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 알겠죠?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어떤 행태,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 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적 합의라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그건 무효인데 내가 이것을 유효로 하고 싶어, 이런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뭐다? 무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야 된다. 저 용태를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은요 가장 매매로 등기가 무효이죠. 그럼 거짓말 매매로 등기가 무효이면 그건 끝이죠. 그런데요 등기와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으면 그때부터 유효다. 이걸 뭐란다? 이걸 무효행위 추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가장 매매는 무효죠. 그러면 가장 매매를 추인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되잖아요. 원래는 두 사람 사이에 거짓말로 매매 계약했단 말이죠, 건물에. 그럼 무효죠. 그런데 실제로 그 계약과 동일한 행위를 했단 말이죠. 잔금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계약을 그대로 인정하자, 이 말이죠. 그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 유용이나 우리 민법 총칙상 무효행위 추인은 같은 것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소급하지 않죠? 효과, 유용의 합의가 있는 때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다. 이 무효 등기 유용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가등기죠. 가등기. 써봐, 옆에다가 가등기 유용, 무효인 가등기 유용,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좀 무효행위 추인할 때 이미 했단 말이죠. 무효인 가등기를 전용키로 약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유효이다.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온다? 무효인 가등기를 전용키로 약정한 경우 소급하여 유효다. 그러면 안 되죠. 무효인 가등기를 전용키로 약정한 경우 언제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알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무효 등기 유효가. 또 한 가지, 우리가요 여기 지금 1번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특히 이거 있죠. 표제부 등기 유용이 안 돼. 표제부 등기 유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무효 등기 유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뭐가 안 된다? 무효 등기 유용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렇죠? 그럼 원래 이거 다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지? 여러분요 이제 중간생략 등기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 남아 있는 것인데요. 다음 주에 가져오시고 복사 못하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등기하고 중간생략 등기하고 등기의 추정력은 돌아가면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했던 것이 이제 등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용어는, 등기에 관한 모든 용어는요, 여러분들이 그 공시법 있죠? 공시법의 강의를 듣든 그렇지 않든 등기에 관한 내용을 들으려면 모든 등기의 용어는 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기의 추정력하고 난기의 세 개를 남았어요. 큰 테마가요 남았는데, 그것은 테마 자체는 크지만 내용 자체는 이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효등기 유용이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중보존등기다,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있죠.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 신청권이 뭐고 청구권이 뭐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요 하나하나가 각기 전투로 나와 있는 것들이 어려운 것이지, 나중에는 보면 알겠지만 등기의 추정력이나 가등기나
중간생략 등기는 그냥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요. 별것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는 중간생략 등기부터요. 해가지고요.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점유권까지요. 점유권 있죠? 점유권까지 다음 주는요. 점유권 이상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점유권은 뭐 양이 몇 점 말로 많지 않아 가지고요. 일단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꼭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이따 그 뭐죠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여기 학원에 남으셔가지고 풀어보시든지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해보시고 답은 복사해놨으니까 지금은 못 주고 목요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실 때 알겠죠?